그게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면 이건 완전 응급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가느냐 내일 가느냐 이게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팔꿈치를 딱 기억하셔서 이 포인트 여기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갈비뼈 4번, 5번 정도.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응급 상황에 대해 준비했고요. 24시 동물병원에 오래 계셨던 우리 잘생긴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안양 소주망 동물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구상엽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스튜디오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굴이 좀 빨개지셨는데. 칭찬에 약해가지고 제가. 아니, 인스타랑 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저희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아픈 애들이 없으면 좋은 거지만 네네. 저희 병원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재밌는 거 이것저것 올리다가 맞아요. 지금은 정보가 좀 되는 것들을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력이 되게 화려하게 전 느껴졌는데 거의 24시 동물병원 근무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총 4군데의 24시 병원에서 지역별로 여기저기서 일을 해봤는데 동일한 거는 이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응급실로 데리고 오시는 그런 보호자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응급이라고 하는 거는 야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처치해야 되는 애들이 어쨌든 지역 거점 병원에 오는 거니까 그렇게 일을 좀 했었습니다. 24시 동물병원에 계셨다 보니까 요즘은 꼭 드리고 싶은데 보호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좀 안 좋았던 케이스는 저녁에 해가 없는데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막 그렇게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걷는 보도랑 자전거 길이 그렇게 분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건너다가 그 전동 킥보드가 요즘에는 또 다니잖아요. 강아지가 뭘 알겠어요. 갑자기 팍 이거 튀어나가다 보니까 빵 치인 거죠. 가슴 뼈도 다 부러지고 혈을 막 눈도 다 충혈되어 있고 응급으로 데리고 오시긴 했는데 도착했을 때 그냥 사망에 있었어요. 그 친구.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일을 최대한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진짜 더워요. 혹시 이런 여름 관련된 그런 응급 상황도 있나요? 강아지들이 이제 땀샘이 없다 보니까 팬팅이라고 하죠. 헥헥 해서 이 열을 발산해야 되는데 이 통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주 두꺼운 마스크를 끼고 두꺼운 털옷을 입고 40도 불볕더위에 5분 동안 있으면 당연히 어렵겠죠. 고체온증, 열사병으로 대부분 오게 되죠. 작년 여름에 제가 평촌에 24시 병원에서 일할 때는 진짜 하루에 2마리씩 포메라니안 진짜요? 실려왔었어요. 그래서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고 정말 짧게 노출돼서 이상함을 빨리 감지하시고 오신 친구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죠. 그럼 그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바로 치료가 됐었을 텐데 하는 그 차이가 있네요. 빨리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노출된 시간을 이제 인지를 하고 빨리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죠. 근데 이게 참 저희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응급 비용이라는 게 붙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요. 응급으로 밤중에 병원에 갈지 말지 그 애매한 상황에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수의사들도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응급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가느냐 내일 가느냐 이게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누가 봐도 어렵게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 장거리 달리기를 했을 때 정말 힘들면 자세 혹시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일단 가슴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쭉 빼게 돼요. 자라처럼. 그 자세를 내가 운동도 하지 않고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는데도 호흡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호흡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뭐 심장질환이든 염증질환이든 외상이든 간에 이런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보이는 비특이적 증상이 이제 이런 자라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호흡수입니다. 내가 한 번 호흡을 해서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면 굳이 여러 번 숨을 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폐 상태가 안 좋다 하면
정상적인 산소 요구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마치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간 것처럼요. 분당 호흡수가 대략 이제 30회 이하면 정상인데 네. 한 번 쉴 숨을 1.5배, 그럼 45회를 쉬어야 되는 거고 2배, 이제 60회를 쉬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는 네. 요구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호흡수가 빨라요. 하지만 가만히 쉬고 있고 자고 있는데도 호흡수가 빠르다. 그러면 이제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의식이에요. 의식. 이 문제는 이제 접종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나필라시스라고 해서 혈압이 훅 떨어지고 면역 반응으로 인한 기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보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빨리 가버리거나 하면 집에 딱 한 30분 걸려서 도착했는데 애가 막 그렇게 소변과 대변을 지르고 뻗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변. 이제 소변을 보는 자세는 취하는데 네.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응급입니다. 소형견 남자아이들은 생식기에 뼈가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딱 결석이 걸리면서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통증이나 뭐 잔뇨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광이 점점 커지면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압력이 신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홍파 수치가 오르고 급성 신부전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소변을 보면서 낑낑거리고 뭔가 자세를 취하는데 안 나온다. 바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응급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소변 색깔 같은 것도 있나요? 쓸개에서 배출돼야 될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지 못하면 몸 안에 떠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면 노란색을 넘어서 오렌지색 오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간이나 뭐 아니면 담낭이 터지거나 이건 완전 응급이거든요. 혹시 뭐 따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부위나 신호가 있을까요? 아마 이게 제일 헷갈리실 거예요. 토하는데 가야 되나요? 만약에 밥을 안 먹는데 구토만 여러 번 분출성으로 촥촥 한다, 막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연동 운동이라고 꿀렁꿀렁해서 음식을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압력이 꽉 가해지고 그 압력을 버티다 못해서 구토로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폐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소변 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깔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 토를 했는데 막 선혈이 나오고 피가 뚝뚝 선지가 막 떨어지고 걔네들은 가주셔야 돼요. 근데 뭐 초록색 토가 나와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담즙이 나온 건데 딱 그 증상만 있다 하면 다음날 가셔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뭐 노란색, 흰색 이런 거 대표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어때요? 그게 한두 번 진행된다면 그냥 오후에 가시는 것도 이제 기다려 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위험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구강이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혀 색깔이에요. 제가 SNS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온 사람의 그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혀가 정말 새파래지더라고요. 어릴 때 페인트 사탕 먹었을 때처럼 혈액 내에 산소가 충분히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몸에 뭔가 산소가 충분하지 않구나, 얼른 산소 처치를 하든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체는 숨을 10분 못 쉰다고 생각해보면 다 죽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죠. 응급실 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보호자분들이 혹시 꼭 챙기거나 하셔야 할 응급실 가기 전 꿀팁이나 중요한 게 있을까요? 보호자분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혀 색깔 판단하고 아까처럼 보라색으로 보인다 이러면 심정지가 왔을 수 있으니 CPR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딱 봤을 때 뭔가 거품을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캑캑거렸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구강 안에 무언가 이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의식이 잘 없다 할 때는 꼭 영상을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경련일 수도 있고 관류가 안 돼서 쓰러지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호자분께서 이제 봤을 때는 쓰러졌고 맞아요. 뭔가 안 좋았어요 라고 밖에는 대답을 못 하거든요.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안 좋아졌는지를 꼭 한 분이 촬영을 해주시면 좋고 물론 혼자 계시면 쉽진 않겠죠. 근데 촬영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거예요. 평소에 가까운 24시 병원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시면서 CPR 얘기 좀 해주셨는데 우리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응급처치가 있다면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비틀비틀거려서 쓰러졌다 하면 우선은 입안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없는 걸 확인이 됐으면 우리 목이 이렇게 된 상태로 호흡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일자로 딱 펴줍니다. 이 팔꿈치를 딱 기억하셔서 이 포인트 여기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갈비뼈 4번, 5번 정도 거기에 심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넓게 잡아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눌리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압력은 우리 악수할 때 조금 강하게 악수하는 그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되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눌렀다 떼주기도 중요하다. 눌렀다 떼주고 내렸다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심장이라는 장기가 피를 짠 다음에 이완이 되면서 피가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짜주면 또 돌고. 심장의 펌핑을 손으로 도와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호흡은 주둥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막혔을 때 그때 뭐 하임리법이라던가 이걸 뭔가 압박시켜주는 걸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혹시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 이 친구가 훅 하면서 뱉어내게 유도를 하는 건데 그게 이 앞쪽 명치를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쥐고 여기 흉골 끝부분을 위치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아니면 등을 쳐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중력을 이용해도 돼요. 이렇게 거꾸로. 그때는 그렇죠. 맞아요.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목적지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빨리 처치를 받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동안 이제 이런 처치를 해주시는 거지 그냥 조금 기다려 볼까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들을 기억을 하시고 병원에 빨리 와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 멍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